있는데 왜 내가 얘기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개혁신당 대표 허은하입니다. 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 수괴죄로 체포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낀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 앞에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힘으로 법을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국회는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기에 개혁신당은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정당들이 외면한 몫까지 우리가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덩어리 크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준석 의원이 며칠 전 한 인터뷰에서의 말입니다.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 개혁신당의 존재 의미는 크기가 아닌 옳고 그름으로 승부하는 공당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의 행태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정 법무법인의 해석을 근거로 결론이 났다며 당대표를 압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법무법인은 본래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내리는 기관일 뿐이며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법인의 의견은 어떠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4 오입개헌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우리가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선동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명권을 유효하며 더욱이 2024년 12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된 당원당규 개정안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원 제23조는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최고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는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 해석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에는 당대표의 주요 당직자 임명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이 조항까지 충분히 검토한 건지 의문입니다. 당원당규 개정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차례 이러한 절차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는 개정을 전제로 해석을 내린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대표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상태에서 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회의는 원천무효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 회의와 윤석열 정권의 계엄 국무회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주영 의원의 면직 역시 어떠한 징계성 해임이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당원당규는 당대표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원칙과 명분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원칙과 명분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버리고 개혁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을 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4.2 재보궐선거는 개혁신당이 도약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천관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대표로서 지난 1월 2일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원당규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이달 내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공개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 오픈 공관위를 통해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무를 위촉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공관위가 내린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전국민 공개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제발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러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을 겁니다. 개혁신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겁한 오늘이 아니라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당으로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하람 원내대표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지금 작금에 대한 탄핵 심판 제2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수사에 출석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오히려 공수처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과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에게 탄핵 심판 변론 출석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피소추인 윤석열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하고자 한다면은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 피소추인 윤석열과 그 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불복을 위한 선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빌미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소추인 윤석열이 본인의 변론권이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 명확하게 공수처가 최대한 잘 챙겨서 향후 탄핵 심판 불복의 여지를 없애주기를 명확하게 당부합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고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가 사무처 그리고 당원당규 해석 권한이 있는 기획조정국의 유권 해석은 존중하면서 당부를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권 해석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의 운영이라는 것이 매우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고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 운영에 대해서 당원당규 해석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당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거기에 바탕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절차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 당 사무처도 법률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중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까지 얻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처가 내린 유권 해석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사무처에서 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태여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 해석을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또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되고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민생에 대해서 제대로 어느 정당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개혁신당이 당내의 의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권 해석 권한을 존중하면서 절차적으로 잘 매니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꼭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